종목들의 탑5 만나봤는데요. 하나씩 짚어봐야겠죠. 5위는 우리 백진수 대표님의 네. 삼양식품입니다.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면이죠, 라면. 근데 그 실적이 그 2년 전부터 급상승을 시작한 게그 불닭볶음면이라는 그 라면이 출시를 했는데 막 이제 유튜버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를 좀 끌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또 해외 수출이 되다 보니까 해외 수출 모멘텀이 붙어서 실적이 컨덤 점프를 했거든요. 상당히 큰 폭으로 실적 점프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이 삼양식품이 수출하는 지역이 중국, 태국, 베트남 이쪽이거든요. 이쪽에 라면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80%가 증가했더라. 그 얘기는 삼양식품이 결과적으로 올해 실적이 또 작년보다 훨씬 또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바로미터가 된다. 그래서 선행매매 학습으로 실적 발표하기 전에 매수에 들어간다라는 관점에서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5위 살펴봤고요. 4위는 우리 박윤진 대표님의 파세코인데요. 12.51% 기록했습니다. 뭐 화요일 종목들은 다 두 자릿수를 기록했네요. 이 종목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파세코를 그때 가지고 나왔었을 때는요. 파세코 자체의 어떤 실적,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이 보니까 최근에 급등했던 크리넨사이언스나 위닉스나 이렇게 이제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미세먼지 관련한 종목으로 편입돼서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상승률은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 그냥 회사 자체의 어떤 이슈로 봤을 때 올해 창문형 에어컨이 대박이 났던 회사고 사실 여름뿐만이 아니라 겨울 어떤 가전 제품도 굉장히 많이 출시하는 회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가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진짜 제품들을 선보이면서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회사니까 3분기 이후도 저는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3위는 오늘 1위를 차지한 ENF 테크놀로지였고요. 바로 2위로 확인해 볼게요. 이 역시 박윤진 대표님의 종목인데요. 짚어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이스택인데요. 이 제이스택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첫 번째 소개해줬던 ICD의 후속 종목이라고 하면서 이제 제이스택을 소개했습니다. OLED의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제 이 밸류체인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좀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23조 원을 정말 거대하게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뉴스와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작이다.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향후에도 2020년에도 계속 이 종목들, OLED 종목들은 꾸준하게 아마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쪽 종목들 제이스텍 과거에 이제 AST 제텍이라는 회사명이 이제 바뀌면서 제이스텍으로 바뀌었는데 2016년인가요? 아마 OLED 종목으로는 굉장히 슈팅이 크게 나왔던 종목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끼가 굉장히 다분한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내년까지도 계속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6.33%를 기록한 박윤진 대표님의 JS텍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대망의 1위를 확인해 봐야겠죠. 우리 김우신 대표님의 종목인데요. 24.4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죠. 박수 한번 그렇죠. 치고. 예, 감사합니다. 1등인데 그래도.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레버리지로 1등을 했다는 게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장을 가지고 1등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좀 그 흔쾌 나오는 그런 케이스는 그렇죠. 아니죠. 예, 이제 지수 ETF로 이제 쟁쟁한 종목들보다 더 많은 상승률이 나왔다라는 것은 쉽게 나올 수 있는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좀 보람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레버리지가 지금 종목 수익률을 제꼈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명확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그런 단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뭐 레버리지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종목들보다는 지수나 레버리지와 같은 ETF에 관심을 더 집중하는 그런 전략들이 조금 더 수익률이 좀 유리하다. 이것은 당분간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거의 그 HLB가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거의 레버리지를 끌고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는 이 레버리지는 아마 추가적인 상승세가 10,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나올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이제 8,455원에 오늘 종가 끝났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10,000원대까지 다시 회복될 것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 이 다음에 이 레버리지를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단연 아까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종목이 이 코스닥 레버리지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죠. 그러면 앞서서 HLB가 끌고 올 때 지수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이 나왔다면 앞으로 이 레버리지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수보다 더 높은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서 레버리지를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도 유효하고요. 더 조금 더 나은 성과를 수익을 내고 싶으신 그런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집중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우신 대표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사실 이렇게 잘 간 종목도 있지만 아쉬운 종목들도 많습니다. 저는 사실 김영전 대표님의 삼성전자 최근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하면서 굉장히 아쉽다 생각했는데 대표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는 단기로 볼 것이 아니고 그렇죠. 사실 이제 중장기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수익을 안정적으로 좀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특히 이제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은 안정적인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제 우리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종목을 우리가 이제 1, 2천만 이상 좀 사실 이제 담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뭐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네. 뭐 1억, 2억 얼마든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금액인데 어쨌든 간에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제가 한번 1등을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결국 이제 그 꿈이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됐지만 그렇지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소한 목표치 제가 말씀드렸던 5만 5천 원 정도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사실은 이제 뭐 어닝스 프라이즈라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은 저는 그거 동감하지 않고요. 그거는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하면 사실 반토막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업황 자체도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와 비추어 볼 때 이제 4사분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오히려 이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영업 개선은 내년 이제 2020년도죠. 하반기 3분기나 4분기 정도 돼야 뭐 디램 가격도 반등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 부분도 있죠 여기 삼성전자. 당분간 이제 반도체는 좀 다운되겠지만 모바일 부분이라든지 휴대폰 사업 부분. 갤폴드가 또 그렇죠. 반응이 좋아가지고. 예, 갤폴 이것도 좀 뜨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 같은 경우 이제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부가 앞으로 이제 성장을 주도하면서 삼성전자 목표가 5만 5천 원 제가 잡아놨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기관 리포트를 보면 5만 5천 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목표가 상향이 되고. 그렇죠. 모 증권사에 의하면은 지금 또 5만 7천까지 올라갔더라고 벌써 한 일주 사이에 한 2천 원 정도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5만 5천 원은 무난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수익이면 대형주, 10%면 일반 개별 종목 한 30% 수익과 이꼬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너무 무거운 종목인 만큼 아쉽게 1등은 놓쳤지만 5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해주셨고요. 지금은 또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윤진 대표님께서도 혹시 아쉬운 종목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가지고 왔었던 이제 코오롱 인도입니다. 지금 굉장히 핫하게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요 시장에서 아주 그냥 뭐 매일 이렇게 새롭게 편입돼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폴더블 폰 관련해서 CPI 필름 쪽에 정말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좀 주가가 1조 2천억대다 보니까 조금 무겁게 움직이지만 약간 뚝배기 같은 그런 느낌의 종목이라고 보시고 앞으로도 지금 연말까지도 충분히 봐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인더를 꼽아주셨고요. 우리 김우신 대표님께서는 오늘 뭐 월간 1등을 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이 좀 아쉽다 하시는 종목 있을까요? 네, 있죠. 뭘까요? 지난주 종목 ST생명공학이 좀 아쉬운데요. 이 ST생명공학 이 상승 모멘텀은 탈모 치료제입니다. 이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ST생명공학의 주가도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탈모 치료제를 잘 개발을 해가지고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근심 걱정도 많이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종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